지친 퇴근길 발 디딜 틈 없는 2호선. 지하철 안이나 남들 다 퇴근하고 불 꺼진 판교의 텅 빈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나 은밀한 갑질을 당하고 계시진 않나요? 회의 시간에 내 의견만 묵살되거나 중요한 정보 공유 메일에서 교묘하게 내 이름만 빠져 있거나 내가 들어서는 순간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그 싸늘한 공기 말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러는 걸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속에서 자신을 탓하는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이 부족하고 못나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UCLA의 사회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될 때 우리 뇌는 신체적으로 타박상을 입거나 날카로운 칼에 베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똑같은 곳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원시 시대의 무리에서 배제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고립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은 은유가 아니라 피가 나는 실체입니다. 아픈 게 정상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저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9시 당신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근거가 확실한 실전 생존 매뉴얼입니다. 괴롭힘은 피해자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 집단 안에서 고립시키기 가장 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 타깃이 되는 구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누구였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당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인한 과정을 설계하는 주동자들의 숨겨진 심리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은밀하고 비겁한 방식일까요? 조직 심리학자 헤이르트 홉스테더의 권력거리 지수 이론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한국처럼 상하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조직의 화합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직접적인 폭력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팀에 징계나 법적 처벌이라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이들은 미세 공격, 즉 교묘한 배제, 싸늘한 시선, 은근한 무시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을 선택합니다. 가해자들은 한국 특유의 눈치 문화를 아주 악랄하게 무기로 삼습니다. 너 알아서 분위기 파악하고 기어라라며 암묵적인 압박을 온몸으로 뿜어냅니다. 이 숨 막히는 공기 속에서 타깃이 된 사람은 자신이 눈치가 없는 건지 융통성이 부족한 건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잔혹하게 설계된 위계 시스템의 희생양일 뿐 당신의 성격이나 사회성의 결함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구조적인 권력형 폭력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병든 구조와 뇌 속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당신을 짓누르던 막연한 두려움은 단단한 이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금 내 상사나 동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야 잠시 후 말씀드릴 대응법 중 무엇을 꺼내 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르시시스트형입니다. 이들에게 사무실은 협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타인은 조연이나 관객이어야 하는 무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감정의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당황스러움과 고통을 빨아먹고 삽니다. 단둘이 있을 때보다 모두가 보는 회의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누군가를 면박 주거나 비꼬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꼭 이렇게 말하며 빠져나갑니다. 농담인데 왜 그래 사람 무한하게 너 예민한 거 아니야?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의 자존감이 지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타인을 다 깎아내려서 그 반동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려는 심리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먹이는 업무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당황하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형입니다. 이들은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둠의 삼원소 중 하나로 타인을 동료가 아닌 철저한
도구로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며 나르시시스트처럼 앞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정보 공유 메일에서 특정인만 쏙 빼놓거나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친한 선배처럼 웃지만 뒤에서는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간질합니다. 김 대리가 너에 대해 안 좋게 말하더라. 팀장님이 너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이들에게 괴롭힘은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내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하고 기록이 남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가장 흔한 불안형 혹은 열등감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 기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이나 가면 증후군 같은 열등감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원인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못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일 잘하고 성실하며 평판이 좋은 동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성과를 낼수록, 칭찬을 받을수록 이들의 불안은 증폭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유능함이 자신의 무능함을 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사소한 오타 하나, 말실수 하나를 마치 전체의 무능력인 것처럼 침소봉대합니다. 업무 능력으로는 깔 게 없으니 결국 쟤는 융통성이 없어, 사회성이 부족해, 인사성이 그게 뭐야 라며 모호한 인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공격받는 건 못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빛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통제광형입니다. 강박적인 성향이 강해 인지적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꼰대 유형입니다. 우리 팀은 원래 이래 어디 감히 선배한테 토를 달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말로 배제를 정당화합니다. 자기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조직 부적응자나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이들에게 창의적인 의견이나 효율적인 방식 제안은 업무 토의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반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이 정한 질서에서 단 1mm라도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분 단위로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숨막히게 감시하며 괴롭히는 유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딱 저 유형이구나 하고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어쩌면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 냉혹한 현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반격의 대응을 시작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날 바로 괴롭힘을 멈추거나 미안하다며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반발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너 변했다, 요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방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방어가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B.F. 스키너의 속어 발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험쥐가 버튼을 누르면 나오던 먹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할 때 쥐는 포기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미친 듯이 버튼을 더 세게 여러 번 누르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가해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라는 감정적 먹이를 주지 않으니 기존의 통제 방식이 안 통한다며 당황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세게 나올 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내 반격이 제대로 먹히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하고 속으로 웃으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와 집단 심리가 얽힌 끈질긴 구조적 문제이기에 한두 번의 대응으로 해결될 거라 기대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존버의 정신입니다. 조금만 더 이를 꽉 물고 버티면서 멘탈 소모를 최소화하면 결국 발작을 멈추고 포기하는 쪽은 가해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대응법은 각각의 유형에 맞춰준 카운터펀치입니다. 상대를 당장 개과천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멘탈 소모를 최소화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증거를 쌓는 장기전 전략입니다. 상대의 유형에 맞춰 골라 쓰십시오. 첫 번째 대응,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짧게 끊으십시오.
이 방법은 나르시시스트형과 불안형에게 특효약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처럼 아무런 흥미도 감정도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꼬는 말을 듣거나 공격적인 지적을 받아도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뇌의 편도체가 납치당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으로 1, 2, 3, 3번을 천천히 세며 호흡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완전히 뺀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업무 얘기로 돌아가죠. 더 이상 감정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으니 재미가 없어진 가해자는 결국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것은 마키아벨리형과 통제 광형을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서화해서 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사가 말로 무리한 지시를 했거나 애매하게 업무를 던졌다면 자리로 돌아와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혹은 상대방의 수신 확인이 가능한 회사 메일로 이렇게 남기세요. 팀장님, 방금 회의실에서 말씀하신 지시사항 제가 오해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내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팩트 위주로 흔적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기록을 극도로 꺼리는 이들에게는 가장 껄끄럽고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세 번째, 1대1로 고립을 깨십시오. 가해자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을 혼자로 만들어 저항할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팀 전체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달리와 라타네가 밝혀낸 방관자 효과 때문에 다수에게 요청하면 책임이 분산되어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들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며 침묵합니다. 대신 가장 말이 통할 것 같은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접근하십시오. 김 대리님, 이 자료 제가 놓친 게 있는지 10분만 같이 봐주실래요? 라고 아주 작은 부탁을 하십시오. 그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당신 편에 서게 되며 결정적인 순간에 증언해줄 목격자가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 최후의 무기인 4줄 기록 템플릿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딱 4가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세요. 첫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둘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행동. 셋째,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넷째, 그로 인해 발생한 업무 지연이나 피해 결과. 이 일기는 매일매일 싸우려고 적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선을 넘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사내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등 공식 루트로 가져갈 가장 강력한 합법적 무기를 비축해 두는 겁니다. 내 서랍 속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심리적 방어력은 100% 올라갑니다. 마지막 5번째,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주변 동료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휴게실에서 동료를 험담할 때 어색하게 같이 웃어주거나 맞장구 치는 순간 당신도 그 폭력의 공범이 됩니다. 거창하게 나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험담에 같이 웃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사자 없을 때 이런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라며 화제를 돌려주세요. 그 작은 침묵과 짧은 한마디가 가해자를 멈칫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한국 사회 특유의 심리적 압박을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직급과 내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분리하는 디커플링 작업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리, 과장, 팀장 같은 직장 내 타이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자 가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부정당하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명함 한 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온전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회사는 그저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교환하는 거래처일 뿐 당신의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평가하고 매길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속에서 나와 회사를 완벽하게 분리해내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고 무리에 억지로 섞이지 않으면 당분간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나쁜 관계를 내 인생에서 필터링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썩은 관계의 가지치기를 해내야 진짜 내 사람들이 들어올 새순이 돋아날 자리가 생깁니다. 회사 밖에서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연결고리를 딱 하나만 만드십시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은 반드시 끝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피 흘리는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용기 있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심리적 무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